안녕하세요. 코딩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자바 한 조각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 제어자는 자바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 클래스나 또는 어떤 생성자, 메서드, 변수의 접근 범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접근 범위는 모두 이렇게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블릭으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해도 코드가 동작하는데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퍼블릭 말고도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디폴트 접근 제어도 있고, 또 프로텍티드 또는 프라이빗, 이렇게 네 가지 접근 제어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접근을 제어하는 이유는 코드 설계자가 이 코드를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들에게 특정 규칙을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이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이 변수를 써놔 놓으면은 이 클래스 바깥에서는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없게끔 하여서 다른 곳에서는 이 변수의 사용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캡슐화와도 관련이 있고, 이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울 것은 이 변수가 아니라 이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어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앞에 붙을 수 있는 접근 제어자는 이렇게 퍼블릭 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이제 디폴트 제어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예시처럼 아무 접근 제어자가 없을 때 상황을 보면은 이 카운터라는 클래스와 이 access modifier라는 클래스, 이제 저희의 메인 클래스인데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이름을 메인 클래스로 바꿔볼까요? 여기는 access modifier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카운터라는 클래스와 메인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죠. 이 lecture 12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데, 이제 이때 이 카운터 클래스를 이 메인 클래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화 시킬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piece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 안에도 새로운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메인 클래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piecevm으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주고, 여기 안에서 이 new counter, 이제 이 친구를 사용할 수 있냐는 건데요.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얘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를 디폴트가 아닌 퍼블릭으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이제 이 밖에서도, 즉 여기 메인 클래스에서도 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풋을 보시면은 여기 렉처 12번에 카운터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 제어자는 이 동일 패키지 또는 다른 패키지에서 어떤 클래스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보통 클래스는 이렇게 퍼블릭으로 열어두고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서도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래스 말고 필드와 메소드 앞에 붙일 수 있는 접근 제어자를 배워볼 텐데요. 이 예제를 한번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키지, 코딩, 이 패키지 이름을 코딩으로 바꿔볼게요. 코딩 패키지와 피스 패키지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그냥 필드를 써볼게요. 그리고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메소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서 인크리멘트를 호출하면은 카운트가 0에서 1로 증가를 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카운트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카운터에 인크리멘트를 해보고 한번
그 카운터에 있는 카운트를 출력해 봅시다. 네, 그 카운트가 0에서 1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퍼블릭에 대한 특징부터 볼게요. 이 친구를 퍼블릭을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이 메인 클래스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 있는 메인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이 메소드에도 접근해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메소드의 그 필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 피스 패키지에 있는 메인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출력해서 1이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매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텍티드를 배우기 전에 디폴트를 또 먼저 해볼게요. 아까 디폴트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카운터를 이 친구를 다 디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바로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피스, 즉 다른 패키지에 있는 메인 클래스에서 더 이상 이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필드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이유는 우리가 접근을 제어했기 때문인데요. 즉 이 필드와 이 메소드가 디폴트 접근자가 붙은 상태이므로 동일 패키지 말고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실행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 오류가 나서 얘를 먼저 수정해줘야 실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그리고 프라이빗 제어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긴 잠깐 주석해 놓겠습니다. 네, 프라이빗 제어자는 이 친구를 그러면은 프라이빗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프라이빗으로 바꿨더니 또 문제가 바로 발생하죠. 이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 패키지가 아니라 이 같은 클래스, 이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메소드, 인크리멘트라는 메소드가 이 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이 동일 패키지 바깥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 메소드와 필드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 친구도 실행해 보면은 바로 에러가 날 거예요. 컴파일 오류가 나는 거죠. 따라서 프라이빗으로 바꾸면은 같은 클래스, 즉 해당 클래스 밖에서는 이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근데 하나 더 배워볼 접근 제어자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프로텍티드인데요. 퍼블릭 제어자보다는 덜 하지만 이 디폴트 제어자보다는 좀 더 많이 열어준 그런 제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프로텍티드라고 바꿔볼게요. 프로텍티드라고 바꾸면은 일단 동일 클래스 내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 패키지 내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열어볼까요? 네, 다른 패키지에서는 사용을 못하죠. 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디폴트 패키지, 그러니까 디폴트 제어자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자는 하나 더 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일이 많이 없겠지만 네,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likes 카운터, 즉 좋아요 개수를 세는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얘도 카운터니까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저 코딩 패키지에 있는 카운터를 상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속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코딩 패키지와 다른 패키지에 지금 이 likes 카운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좋아요 개수를 올리는 메소드인 거죠. 여기서
이 카운터에 있는 카운트를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이 카운터에 있는 인크리멘트를 그대로 호출하면 되겠죠. 인크리멘트, 즉 이 인크리멘트는 이 카운터에 존재하는 이 인크리멘트겠죠. 이 인크리멘트를 그대로 접근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이 프로텍티드 접근자를 붙임으로써 자식 클래스에서는 해당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빨간 줄이 좀 나는 이유는 이 메인 클래스에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주석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소드는 지금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또 다른 메소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좋아요가 몇 개인지 한번 프린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system.out println으로 출력을 해줄 건데 좋아요 하고 현재 우리가 센 개수 카운트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네, 이 카운트는 이 카운터에 있는 이 카운트인데 이 카운트 역시 이 likes 카운터가 다른 패키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클래스이므로 이 카운터의 자식 클래스이므로 그 부모 클래스의 카운터 네, 즉 그 프로텍티드 제어자로 열어놓은 그 필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new likes counter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likes counter는 예를 들어서 increment likes 그리고 print likes 이렇게 한번 호출하면은 네, 이걸 통해서 likes를 하나 올렸으니까 이걸 호출하면은 인크리멘트를 통해서 이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겠죠. 네, 그 상황에서 현재 좋아요 개수, 즉 좋아요 카운트 개수, 아까 올라간 그 0에서 1로 올라간 그 카운트를 출력해줬으니까 좋아요 1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접근 제어자를 조금 배워봤는데요. 표로 정리하면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네, 프라이빗이 제일 접근을 가장 타이트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프로텍트, 퍼블릭 순으로 최대한 다른 패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주는 것인데요. 현재 클래스에서는 모두 다 접근을 할 수 있고 동일 패키지에 대해서는 제 프라이빗만 아까 접근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카운터 클래스에 있는 필드를 메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능했고 또 자식 클래스, 디폴트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해요. 하지만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접근이 가능했죠. 퍼블릭은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경우 퍼블릭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접근 제어자의 관례적인 사용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접근 제어자는 대부분 퍼블릭을 사용해서 모든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요. 또 필드 접근 제어자는 보통 프라이빗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접근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만든 getter setter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건 바로 뒷단원에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필드는 외부 클래스, 외부 패키지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퍼블릭으로 노출을 할 거고, 그리고 웹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에 접근되어도 당연히 퍼블릭. 하지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메소드는 프라이빗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없게 막는 것을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 필드 또는 메소드에 접근이 필요하면 아까 카운터에서 봤듯이 그 필드를 프로텍티드로 열어주면은 그 자식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의견은 코드 설계자의 철학 또는 개발팀 규칙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클래스, 필드,
메소드만 접근 제어자를 배웠는데 생성자 또한 접근 제어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같아서 이제 텍스트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보통 퍼블릭이 기본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생성자를 말하는 거였죠. 여기 지금 카운터를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죠.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은 컴파일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빌드 클래스 가시면은 네,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 생겼죠. 여기 컴파일 결과인데요. 그 기본 생성자는 항상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생성자를 같은 클래스에서만 호출하게 하려면은 이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고치면 되고요. 또 같은 패키지에서만 생성자를 호출하게 하려면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 클래스에서 또 생성자를 호출하게 하려면은 프로텍티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에와 원리와 같아서 이렇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